지금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농도 얘기하면서. 화학물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번 약간,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 3, 4학기 분들한테는 약간 복습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목에서 좀 이게 다르긴 다르지만, 그거 한번 리마인드 하는 김에서 보면, 처음이니까 리마인드가 아니겠구나. 처음 그냥 보는 걸로 보죠. 화학물질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라고 했는데,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모든 물질은 연속되어 있어요. 그죠? 물, 강물, 바닷물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연속상, 상태 말이고. 그것도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예요. 기체라고 얘기하면 대기 보통. 또는 공기. 그렇죠, 그죠? 이게 쫙 퍼져 있죠, 지구에. 그죠? 액체. 보통 물을 얘기합니다.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호수나. 고체. 땅이죠, 그죠? 토양. 여기에 어떤 화학물질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죠? 오염된 물질. 이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포상. 여기에 퍼져 있는 거죠, 그죠? 퍼져 있는 것도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기체가 기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기체상 물질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가스 아니면 증기예요. 이 차이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할 텐데, 이 기체 상태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죠? 액체 상태로 기체 속에 퍼져 있는 것. 액체 상태로 기체 상태로 퍼져 있는 것. 물방울 같은 거죠, 그죠? 안개, 물방울, 안개. 이런 거, 액체 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업장에 보통 나타나는 건 미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미스트, 오일 미스트 같은 거. 오일 방울이 아주 작은 방울들이 공기 중에 튀어나와서 있는 것들. 고체가 공기 중에 뜨는 것. 대표적으로 먼지죠, 그죠? 먼지. 이런 것들. 난리죠, 그죠? 이게 바로 고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죠, 그죠? 먼지가 있고, 또 퓨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통 다루지만, 뭐 참고로 조금만 더 보면, 기체가 액체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환경오염 같은 거 얘기하다 보면, 환경오염 텔레비전 방송하고 이런 데 보면, 거품, 비누거품이나 이런 것이 막 강물에 떠 있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그죠? 버블, 방울 떠 있는 거품, 이런 것들. 또는, 여기 들어있는 무슨 방울 같은 거, 기체 방울. 또는 용존 가스. 기체가 녹아있을 수도 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용존 산소 또는 용존 가스 이런 게 녹아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액체가 액체 속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완전 혼합이 되어 있거나, 완전 혼합되어 있거나, 그죠? 완전 믹싱이 되어 있거나, 친수성, 물하고 잘 섞이는 건 완전 혼합되겠죠. 또는 기름처럼 떠 있는 것, 유화액. 기름방울 섞이지는 않으니까, 그죠? 물하고 잘 섞이지는 않으니까 떠 있긴 떠 있죠. 그죠? 고체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보통 부유물질이라고 얘기해서, 장마나, 이럴 때 문제가 되죠. 그죠? 길바닥에 있던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다 떠내려가지고, 그죠? 흙탕물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보통 SS라고 표시하는데, Suspended Substance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죠? 기체가 고체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게 바로 매립가스 같은 거죠. 그죠? 그죠? 우리 가스, 어디야? 지금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난지도 있었던데. 그런데 보면 쓰레기 매립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지금도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뽑아내는 그런 관을 뽑아내고 거기서 태우죠, 그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오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이 매립가스 같은 겁니다. 땅 속에 섞여 있는 경우. 액체가 고체 중에 포함되는 거. 이게 토양 오염이죠, 그죠? 기름 오염 같은 경우. 기름 오염. 그 용산 같은데, 용산 주변에 미군이 기름을 갖다가 유출해서 이게 토양에 오염됐다. 이거 아주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유소 근방 또는 폐차장 이런 데 토양 오염된 것. 이건 보건이 무지하게 됐기 때문에 땅이 썩으면 그 주변의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체가 살지 못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그 유기용지가 올라옵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고체가 고체 속에 들어있는 거. 이게 바로 매립 문제죠, 그죠? 대표적으로 매립지, 이런 거죠, 그죠? 불법 쓰레기 매립 같은 거죠, 그죠? 이게 토양 오염이죠, 그죠? 또는 과다한 물질이 어떻게 많이 버려졌다거나, 금속 같은 것이 버려졌다거나, 광산에서 폐기물 같은 것이 그냥 쌓여있다거나, 이거 그렇죠, 그죠? 이게 토양 오염이죠, 그죠? 이 분야가 토양 오염이고, 이 분야는 수질 오염이고, 이 분야는 대기 오염 아니면 작업 환경 중에 나타나는 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환경 중에서는 주로
아까 얘기했죠, 그죠? 환경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 들여 마시고 내보내고 들여 마시고 내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기체상 물질이긴데, 그 루트가 어디냐? 공기 중에 일하다 보면, 작업장에 일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은 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중 오염 물질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거는 환경, 큰 환경에서 다루는 문제고, 우리는 공장 안에 공기 중에 들어있는 기체 물질, 액체 물질, 고체 물질, 이 화학물질을 다룹니다. 그래서 가스, 증기, 미스트, 먼지, 퓨임인데 대표적으로 그죠? 가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체상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상 물질 크게 나누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것은 액체나 고체는 매스가 있죠, 그죠? 그죠? 덩어리가 있죠, 그죠? 입자, 이 입자 상태로 존재해서 이걸 입자상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입자상 물질. 그래서 기체와 입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상 물질, 이거는 두 개 합쳐서 입자상 물질. 이건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만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게 가스하고 증기하고 두 개로 나누는데, 가스는 상온 상하파에서, 그죠? 상온 상하파에서 원래 기체였던 것. 이게. 그러니까 무슨 오존. 상온 상하파에서 원래 기체입니다. 18도시 760mm Hg. 이래서 이 상태에서 기체예요. SO2, NOx, NOx,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죠? 프로판 가스,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기오염 중에서 많이 나타나죠. 주로, 그죠? 주로. 공장 안에서도 물론 삭스나 낙스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증기는 뭐냐면 상온 상하파에서 액체였는데 기화되어서 기체로 된 겁니다. 일부가 날아가서 소주병 딱 따자마자 좀 있다 보면 냄새 나죠, 그죠? 일부가 끊임없이 증기압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그죠? 그것이 퍼져 있는 것, 그것이 증기입니다. 이거 두 개의 구별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샘플링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컨트롤 메저, 그러니까 제어에서도 중요합니다. 제어하는 원리가 다르거든요. 제어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측정하는 원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별이 될 필요가 있지만 하여튼 합쳐서 이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안개와 미스트가 있는데, 포그와 미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기체 상태로 됐다가 액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낮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기체 상태로 막 기화돼서 돌아다니다가, 증기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온도가 내려가니까, 새벽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기체가 액체로 액화된 거예요. 액화된 것이 자꾸 물방울이 밑에 땅으로 미쳐 떨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그게 안개죠, 그죠? 그러니까, 낮에 안개는 잘 안 끼고 추운 날, 습도가 높았다가 온도가 내려간 날, 이런 날 많이 생기죠, 그죠? 대기오염 중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죠? 공장 안에서는 안개 잘 나타날 일이 없죠, 그죠? 미스트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외력, 외부의 힘에 의해서 튕겨나간 겁니다, 물질이. 액체가. 그러니까 오일 미스트 같은 게 밀링 머신이나 드릴링이나 또는 고속의 회전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에 윤활유 또는 냉각제 이런 것들이 튕겨나가서 생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프레이 같은 겁니다. 스프레이 씩 뿌리면 나가죠,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겁니다. 액체 덩어리. 그래서 보통 미스트가 공장 안에서는 문제가 되죠. 먼지, 고체의 덩어리가 잘게 쪼개져서, 그죠? 잘게 쪼개져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이게 먼지죠, 그죠? 퓨움. 일단 고체가 기화되었다가 높은 온도에서 용적 같은 데서 1500도씨 이런 데서 기화되었다가 공기 중에 가니까 춥죠, 그죠? 1500도씨에서 한 3, 40도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 봐야 공기 중에 3, 40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죠, 그죠? 다시. 그래서 액화되었다 다시 응결돼 가지고 입자 상태로 떠 있는 것, 가라앉지 않고. 이게 퓨임입니다. 생성 기전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작업환경 측정 고시 제1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1조에 보면 이것은 화학물질은 가스, 증기, 미스트, 이건 안개는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먼지, 퓨움 등 이렇게 나옵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에 관한 고시, 노동부 고시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화학물질에 관한 것은 가스, 증기, 미스트, 먼지, 퓨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측정도, 가스, 증기, 미스트, 먼지, 퓨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뭘로 측정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나요? 우리가 농도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그죠? 농도 얘기하다가 농도 표시가 바로 이거는 기체하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죠? 요거 두 개는 그렇죠, 그죠? 가스나 증기는 그래서 가스나 증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pm, 퍼센트
이런 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소주 같으면 밑에하고 전체하고 전체 소주하고 물하고 합친 거 하고 알코올하고 상태가 같으니까 단위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단위가 없어지니까 분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기 중에, 그죠? 공기 중에 기체 중에 기체로 나타나면 단위가 없어져서 분율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율로 표시가 돼요, 그죠? 이거는 액체나 고체가 기체 속에 존재하면 공기 중에 기체 중에 액체나 고체예요. 액체나 고체를 부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뭘로 표시한다면 바로 중량으로 표시합니다. 밀리그램.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큐빅미터 중에 몇 밀리그램 들어있느냐? 다 차원이 다르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3kg 더하기 3m가 얼마냐?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도 표시가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없어지지 않고 분율로 표시 못해요. 그래서 먼지 같은 거나 안개나 미스트나 퓨움을 ppm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퍼센트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 존재하냐? 불가능하죠, 그죠? 상태가 같아야지 하죠. 그래서 이거는 ppm으로 표시가 안 되고 이건 ppm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기체도 마찬가지로 벤젠이 이 방 안에 벤젠이 이만큼 날라가고 퍼졌다. 이 안에 퍼져 있다. 그럼 이 방에 몇 큐빅미터 내에, 그죠? 뭐 여기가 1m, 여기가 1m, 여기가 1m라고 하면 1큐빅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 안에 벤젠이 10mg이 날라갔다. 그럼 10mg 그 안에 있겠죠, 그죠? 딴 데로 가지 않았으면. 여기 농도죠, 이게, 그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절대 농도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안에 존재하는 거지, 이 물질이, 그죠? 물질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도 가지 않으니까 이 공간 안에 있겠지, 벤젠이. 그러니까 이게 벤젠의 농도예요. 벤젠의 농도인데, 그러니까 이건 절대 농도니까 뭐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농도 표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체 같으면 벤젠이 날아갔으면 부피로도 표시가 되겠죠. 그죠? 날아갔으니까 기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체로 표시가 되면 기체가 얼마큼이냐, 몇 큐빅미터냐, 이걸로 환산한 다음에 요거 없애면 이건 ppm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산업위생학 특론이나 또는 뭐 다른 시간에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농도 개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농도가 중요하냐? 산업 환기에서. 산업 환기는 국소 배기가 됐던 아니면 전체 환기가 됐던 산업 환기를 어디까지 할 거냐, 환기량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을 일단 이론적으로는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가 뭐냐면, 설계라는 것은 상충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상충된다는 게 어떤 게 상충되냐면, 환기 많이 시키면 좋죠. 그죠? 큐 많이 하면 좋죠. 환기량 많이 시키면 좋죠. 그럼 뭐 많이 빠져나갈까 하니까 신선한 공기 많이 들어오고. 그 대신 뭐가 크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죠? 에너지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가집니다. 상반되는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옵티멈하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죠. 그죠? 최적화를 이루기까지의 설계 과정. 이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설계라고 얘기하면 어떤 크라이테리어를 맞추기 위한 각 요소들의 조합입니다.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을 맞추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소배기 장치도 마찬가지고 전체 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맞추지 못하면 설계는 철공소입니다. 철공소. 갖다 뭐 맡으면 되죠. 팬 하나 사다 맞추면 되죠. 그죠? 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 정밀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더 위험한 물질이니까 얼마만큼 세이프티 팩터, 좀 안전계수를 곱해서 더해줄 거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고, 나머지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딱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래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농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허용 기준, 노출 기준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산업 환기 꽝입니다. 꽝.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트로덕션에서 지금 여기까지 끝내려고 하니까 요 사항 뭐 기본적인 거 우리가 계속 반복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봤는데 다음 주 개강 전까지 요 점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나 하던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만나서 보기로 하죠. 예, 고맙습니다.